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부상만 없다면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시즌 전에 예상해드렸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포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10호 골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황희찬 선수, 10호 골, 그냥 두 자릿수 득점이 아니라 20호 골까지 노릴 수 있는 대단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공신력 높은 유력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디 애슬레틱도 최근 황희찬 선수의 대단한 득점 행진을 주목하고 면밀하게 분석까지 하는 특집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반전이 황희찬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카이 스포츠와 디 애슬레틱은 황희찬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했고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현지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분석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고 종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2023-2024 시즌 공식 경기 9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엘링 홀란 선수의 득점 침묵이 이어지면서 현재 14골로 득점 선두이긴 하지만 추격자들의 기사가 더 좋은데요. 리버풀의 살라가 10호 골, 손흥민 선수가 9호 골,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8호 골입니다. 황희찬 선수 득점 공동 4위에 올라 있고요. 현재 황희찬 선수보다 더 좋은 득점력의 선수가 딱 3명뿐이다. 홀란, 살라, 손흥민 선수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울버햄튼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희찬 선수 단지 8골만 넣은 게 아닙니다. 이미 탈락한 경기이긴 하지만 카라바오컵에서도 한 골을 넣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결정적인 2개의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리그 기준 8득점 2도움으로 이미 10호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고 9골 2개의 도움을 현재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벌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20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통산 72경기 16득점 4도움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2021-2022 시즌에 처음 이제 임대 신분으로 울버햄튼에 왔을 때 초반에 대단한 득점 기세를 보였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30경기 5득점 1도움으로 후반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문제가 컸고 또 전반기에는 주전으로 뛰지 못했었잖아요. 후반기에 로페테기 감독이 온 이후에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또 득점력이 살아났지만 3득점 1도움이었는데 올 시즌엔 이미 지난 2시즌 동안 기록했던 8골을 15경기 만에 달성했다. 분명히 커리어 하이인데요. 황희찬 선수의 개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했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시절 2016-17 시즌입니다. 그때 26경기 12득점 2도움이 있었고 공격 포인트 전체로 따졌을 때는 2019-2020 시즌 27경기 11골 12개의 도움으로 텐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뒤에는 주전 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역시 부상의 문제도 따라오면서 크게 활약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분데스리가에서는 데뷔골을 터뜨리지 못한 채 울버햄튼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 울버햄튼에서 15경기 만에 8골을 넣은 기세를 보면 훨씬 더 사실은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했던 12골까지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5골에서 20골까지 노릴 수 있는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의 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일단 자신의 시즌 9호 골이자 리그 8호 골이었던 번리전 같은 경우에는 르미나 선수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번리의 후방 빌드업을 빼앗아냈고 이 공을 사라비아가 받아서 중앙에 쿠냐에게 내주고 쿠냐가 오른쪽에 비어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해줬던 울브스 공격 트리오의 신속한 패스 플레이가 좋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황희찬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공을 잡았을 때 그냥 성급하게 슈팅을 때린 게 아니라 3명의 번리 수비가 달려들자 역동작을 활용하고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리면서 오히려 템포를 늦춰서 구석으로 툭 밀어넣는 정확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황희찬 선수가 번리전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도 황희찬 선수를 지목을 하면서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 스카이 스포츠 MOM, 각종 매체들의 MOM을 다 섭렵했는데요. 게리 오닐 감독도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극찬을 공개적으로 쏟아놨어요. 엄청난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번리전 결과에 대해서 최근 우리 팀이 홈에서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콤팩트하고 빠르게 공격하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번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순위상으로도 울브스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도 우리가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울브스가 역습하면서 강팀을 잡는 도깨비 팀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팀을 상대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결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결정력이
황희찬이다. 최다 득점 선수,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스카이 스포츠가 논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울버햄튼이 안방인 몰리뉴에서 치른 경기에서 토트넘전 승리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황희찬보다 많이 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홀란, 살라, 손흥민 뿐이다. 황희찬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반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 대해 평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황희찬 선수를 놀라운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팀을 위해 양말이 벗겨지도록 뛰는, 엄청나게 뛰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팀 플레이에 대한 헌신, 단지 골을 잘 넣는 선수일 뿐 아니라 팀의 전체적으로 이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장 놀라운 건 득점 기록이겠죠.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인 득점을 하고 있지만 찬이라는 애칭을 쓰면서 찬이는 모든 것이 인상적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득점력뿐 아니라 돌파, 운반, 연계, 압박 모든 게 최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로 계속 득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팀이 계속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특히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가면 나는 너무나 기쁘다. 잘 해결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피니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의 흐름은 거의 지금 손흥민 선수의 장점들을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가면 골을 넣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까지 게리 오닐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항상 그 자리에 황희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운이 아니라 그의 위치 포착 능력과 축구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좋은 위치에 몇 번이든지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위치 선정이 빛난 골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까지 황희찬 선수가 넣은 골들 주요 장면들을 소개해드리면 올 시즌 1호 골이었던 브라이튼전, 팀이 패배한 상황이긴 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들어가서 헤더 슈팅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은 장면, 황희찬 선수가 세트피스에도 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팰리스와의 경기 2호 골 때도 교체로 들어와서 코너킥을 헤더 슈팅으로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으면서 넣었어요. 파포스트, 니어포스트 어느 위치에서든지 헤더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리버풀전 3호 골 같은 경우에는 울브스 특유의 역습 플레이가 나오면서 쿠냐의 운반, 네투의 돌파에 이은 컵백을 황희찬 선수가 문전 반대편에서 깔끔하게 밀어넣은 장면인데, 이 장면도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의 위치를 보고 골문의 위치까지 보고 침착하게 넣었습니다. 최근 황희찬 선수의 문전 플레이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그냥 냅다 후리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타이밍을 보고 노려서 때린다는 거예요. 번리전 득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뉴캐슬전, 그때의 엄청난 플레이도 침착성이 빛났잖아요. 카라바오컵 당시 입스위치를 상대로 넣었던 4호 골 같은 경우에는 칼라이지치가 왼쪽으로 뿌려준 공을 빈 공간에서 이어받은 후 치고 들어가서 대포와 같은 왼발 슈팅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항상 이제 구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또 맨시티를 침몰시켰던 5호 골 같은 경우도 세메드의 크로스 패스가 쿠냐를 거쳐 흘러나왔을 때 깔끔하게, 역시 이 장면도 골키퍼가 몸을 던지고 수비수가 골라인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문 외 어느 위치를 노려야 되는지 보고 때렸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최근의 활약의 중요한 점은 골문에 어디를 노려서 슈팅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본다라는 겁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6홀 골 같은 경우에는 문전 우측에서 네투가 돌파한 이후 밀어준 공 논스톱으로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으면서 넣었고요. 말씀드린 이 가장 멋졌던 골, 뉴캐슬전 7호 골 같은 경우에는 토티 고메스가 공을 운반하면서 찔러준 스루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서 우측으로 빠져 움직이는 커트 아웃 플레이로 공을 확보한 이후 댄번 선수를 왼발 트래핑으로 제끼고 또 왼발 슈팅으로 때려 넣는 기가 막힌 기술을 보여주면서 정말 황희찬 선수가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양발로 골을 다 넣을 수 있고 머리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또 본머스와의 경기는 이게 골뿐 아니라 울버햄튼이 승리할 때 기가 막힌 이제 로빙 스루 패스를 통해서 칼라이지치에게 멋진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어시스트가 단지 이제 공격수가 잘 넣은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준 황희찬 선수의 어시스트가 빛났던 장면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황희찬 선수는 골만 잘 넣는 시즌이 아니라 경기력적으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디애슬레틱도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울버햄튼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1월 말에 독점 컬럼을 통해 소개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보다 골을 덜 넣었을 때도 이렇게 조명을 받은 것이죠. 그 기록들 이전에 나온 컬럼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장과 오스트리아의 추운 훈련장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황희찬에게 한 곳에서 쌓은 노력이 다른 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훈련장에서 황희찬은 한국의 어린 선수로서 올 시즌 울버햄턴 원더러스의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마무리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를 지도했던 오스카 가르시아 전 감독은
황희찬은 스피드는 매우 좋았지만 마무리와 같은 몇 가지 기술을 개선해야 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오후에 만나 따로 개인 훈련을 했다고 회상했는데요. 이때가 바로 홀란 선수와 함께 황희찬 선수가 뛰면서 기술을 연마했던 유망주 시절이죠. 황희찬 선수는 2021년 여름에 울버햄튼에 임대 선수로 합류했고 2022년 7월에 완전 이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해 여름 황희찬 선수는 잘츠부르크에서 그의 전 감독이었던 제시 마시가 감독을 맡고 있던 리즈 유나이티드의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었는데요. 공격진 개편을 원하고 있던 울버햄튼이 만약 리즈가 공정한 제안을 했다면 황희찬을 내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마시 감독이 그 당시 리즈 유나이티드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적료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황희찬 선수에게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5개월이 지난 지금 27살이 된 황희찬 선수는 게리 오닐 감독의 새로운 울브스의 핵심 선수로 성장을 했고 몰리뉴 경기장에서 그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난 3번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동안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던 울브스에서 올 시즌 첫 12경기 만에 황희찬 선수가 6골을 넣은 것은 매우 소중한 기록인데요. 여기서 2골이 이미 더 추가됐죠. 황희찬 선수는 마무리 능력이 최근에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인데요. 이전에 기록한 이 6골 중에 기대 득점이 2.6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 수치는 그의 득점력이 통계적으로 현재와 같은 페이스로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의 슈팅 맵을 보면 현재처럼 129분마다 한 골씩 넣는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패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요. 황희찬 선수 11월 말 기준으로는 774분 동안 이미 지난 시즌 전체 1130분 동안 기록한 18개의 슈팅 수만큼의 슈팅을 기록을 했고 지금 그 슈팅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슈팅당 기대 득점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15야드에서 올 시즌 10.8야드까지 상대의 골문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황희찬 선수의 이런 위치가 결국에는 결정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결정력 훈련을 따로 했던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전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게 득점 기회는 많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후에 코칭 스태프, 그리고 골키퍼와 함께 많은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많은 훈련을 했지만 황희찬 선수는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배우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스피드가 있고 적재적소에서 영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는 2명의 스트라이커, 투톱 체제로 뛰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투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영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윙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즉 황희찬 선수가 이미 스트라이커로서 잘츠부르크에서 잘 해왔고 그 교육을 받았고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죠. 가르시아 전 잘츠부르크 감독은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린 황희찬 선수를 영입을 했었죠. 그 당시 황희찬 선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었다라고 디애슬레틱이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취재 기자들의 정보를 통해서도 황희찬 선수가 차범근 축구상의 대상 출신으로 박지성, 기성용 같은 한국의 스타들의 대를 잇는 선수로서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 속에 2014년 12월에 잘츠부르크와 계약을 했고 잘츠부르크의 리저브 팀 격인 리퍼링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총 86경기 28골 17도움으로 이미 대단한 득점 생산성을 보였던 바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독일 2부 리그 함부르크 임대 생활 동안에는 20경기 2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하면서 독일 1부 리그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선발 출전이 3번밖에 없었고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부상 그리고 치열했던 공격진 경쟁이 불리했는데요. 2021년 울브스로 이적한 이후에는 아퍼드전 2대0 승리를 통해서 데뷔전 당시 골을 넣었고 첫 6경기 만에 4골을 넣으면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울버햄튼에서 치른 51경기에서는 4골을 넣는데 그치면서 또 그 문제에는 계속된 부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여름 완전 이적을 이룬 이후 브루노 라즈 감독, 줄렌 로페테기 감독 그리고 현재 게리 오닐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독들이 황희찬 선수를 주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황희찬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전술적인 지시를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게리 오닐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회를 주면서 골문 앞에서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팀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황희찬이 많은 골을 넣은 이유는 감독인 제 덕분이 아니라 그 자신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희찬은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팀의 구조가 그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팀의 구조를 따르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는 어떤 영역에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그는 관리해야 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저에겐 아주 좋은 점입니다. 따로 관리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매우 능숙한 선수라는 것이죠. 팀은 일정한 방식으로 피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이를 따라가서 특정 지역에 오면 득점 기회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10번의 기회를 놓쳐도 11번째에 다시 도전하는 황희찬 선수는 포기하지 않는 선수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선수고 도전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인성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까지 칭찬한 것인데요. 다만 티 애슬레틱은 최근 추가적인 컬럼을 통해서 울버햄튼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겨울 이적 시장에 전문 9번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소개를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차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풀럼과의 경기에 실망스러운 패배가 있은 이후에 나왔던 컬럼인데 이 경기에서 쿠냐도 골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 역시 타깃형 9번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칼라이지치로는 부족하다, 특히 전성기의 라울 히메네스, 두개골 골절 부상으로 기량이 떨어지고 결국엔 울버햄튼을 떠나게 됐던 이 히메네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선수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요. 새로운 울브스 시대의 초반에 쿠냐와 황희찬의 활약이 기대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직 팀 내부에 해답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스타 선수인 페드로 네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게 되면서 황희찬 선수와 쿠냐가 최전방에서 한 조를 이뤄 투톱으로 기회를 얻었는데요. 두 선수는 움직임과 속도를 통해 수비수를 자기 영역에 가둬놓으면서 불편한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플레이하고 있죠. 빠르고 기동력이 좋은 이 두 명의 포워드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브스도 타깃형 같은 구심점이 필요한 경기들이 있고요. 네투가 돌아와서 오른쪽 측면으로 맞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격수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진짜 9번 선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9번 공격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 시즌 쿠냐와 황희찬이 중앙 공격수로만 기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전술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중원을 돌파하는 플레이는 날개에서 득점 위치로 드리블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제한할 수 있다. 황희찬 선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또 황희찬의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9번 선수처럼 패스하는 것은 능하지만 그게 황희찬의 최대 장점이 아니기도 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냐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에서 이제 주전 중앙 공격수로 뛰고 있지만 보통 10번 위치로 내려가서 황희찬 네트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문전에서 버텨주면서 연계하는 그 능력은 없다란 얘기입니다. 크레이븐 코티지, 풀럼 원정 당시 쿠냐와 황희찬의 터치맵을 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역시 오른쪽 측면으로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쿠냐는 어디든지 갔지만 후방에 내려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최전방, 박스 안을 점유해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와 1대1로 비겼을 때도 쿠냐가 중앙 공격수로 유일하게 출전을 했는데 전방 지역에서 공을 거의 만지지 못했고 깊숙이 내려오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죠. 라울 히메네스가 한참 경기력이 좋았을 때 충격적인 부상을 당하기 전에 2010년 11월 사우샘튼과의 경기 당시에 히트맵을 보시면 차이가 확연하다. 히메네스가 조금 더 전통적인 9번의 방식으로 울브스를 이끌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샤샤 칼라이지치 같은 경우는 교체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커리어에서 2번이나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받고 그 이후 돌아오다 보니까 칼라이지도 선발로 뛸 만한 기동력을 보여줄 수 없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9번 공격수가 더 필요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주로 영입했던 포르투갈의 파비오 실바는 프리미어리그의 혹독한 체력적인 부분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오는 1월 이적 시장, 울버햄튼이 골치 아픈 3년차의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 플레이가 여유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가운데 9번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 그 부분이 황희찬 선수에게도 결국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울버햄튼이 후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황희찬 선수의 득점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격수를 데려오고 또 새로운 옵션을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트린 황희찬 선수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